이제 뭐 처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방학 때야 당연하겠지만 처음 배우는 거였지만 이제 방학이 이제 다 지나갔고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함수의 극한에 관련돼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뭐라 대답해야 되냐? 한마디로 함수의 극한.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이제 원하는 대답이 아니다.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잖아.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아니야? 내가 얘기 안 해? 합니다. 함수의 극한이 뭡니까? x가 응. 9시 그래. 여기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누구를 묻는 거죠? y. fx가 y란 말이야. 그래프에서. y좌표는 뭘로 다가가고 있느냐. 그게 함수의 극한이야. 여기서 이제 한번 얘기하자면 함수의 극한을 우리 한번 얘기하면 x가 어디로 가는데? x가 a로 다가갈 때 y좌표는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는 거죠. 이게 이제 함수의 극한이죠. 이 fx가 그래프에서 무슨 좌표를 얘기한다? y야. 그래서 우리는 y는 fx라고 하겠고, 이게 정확한 의미는 x에 대응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펑션, 대응. x에 대응되는 어떠한 값. 그래프로 보자면 y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x가 a로 다가갈 때 y좌표 어디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함수의 극한이었고요. 당연히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x가 a라고 쳐볼게요. 여기 이제 y는 fx라고 치면 이 x로 다가갈 때, 이 그래프에서 x로 다가갈 때 당연히 여기가 이제 x니까 다가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되겠죠? 왼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도 다가갈 수 있다겠어. 맞아, 안 맞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왼쪽으로 다가가는 거야? 자극한.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걸 우극한이라고 했고, 이 왼쪽에서 다가가는 y값이랑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y값이 같아야지만 뭐가 존재한다겠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때 우리가 그거를 수렴한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누구에 관심이 많다? 수렴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 수렴하지 않는 거에 관심이 있다. 다 수렴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야. 발산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지. 여기가 비어있으면, 자, 이렇게 비어있어. A로 봤을 때 A 함수값이 없어. 극한값 존재합니까, 이거? 우리 이준영? A에서 극한값 존재해, 이거? 응? 극한값 존재?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내가 말했잖아. 지금 뭐였든 다 까먹었어. A로 다가가고 있는 거지 A일 때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A가 비어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니까? 이 극한이라는 거는 엄밀하게 하면 A로 다가가고 있는 거니까 A가 되는 게 아니야. A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닌 거야. A로 다가가고 있을 때 이 근처로 어디로 가고 있냐 그걸 묻는 거야. 그러니까 비어있어도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한다. 왜 왼쪽에서 오는 것도 이 값이고 오른쪽에서 오는 것도 이 값을 다가가고 있으니까 존재한단 말이야. 여기다가 연속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가 어때요? 여기가 채워져야 돼? 안 채워져야 돼? 채워줘야 되는 거지. 여기가 채워지면은 연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하고 연속 개념은 헷갈리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어. 이런 그래프는 이제 다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어. A일 때, X가 A였을 때, 자, 오성훈, 얘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왜? 안 만난다고 하면 안 되지. 지금 그걸 원하는 대답이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대답은 안 만난다는 게 아니잖아. 지금 봐봐.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모든 근거는 개념이어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 그냥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그건 수학이 아니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이 뭐라고 잠깐 얘기했잖아.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존재한다고. 극한값이. 이러면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값인 거야.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값이라고 할까? 여기 뭐 이때 여기가 뭐 K 값이라고 할게. 그러면 자극한도 K로 다가가고 있는 거고 우극한도 K로 다가가고 있는 거야. 이건 왜 존재하지 않냐? 자극한은 이 값으로 존재해. K라고 할게. 우극한은 이 값으로 존재해. 뭐 여기 K 플러스 1이라고 할까? 그러면 자극한은 K로 다가가고 있는데 우극한은 어디로 다가가고 있는 거야?
k 플러스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자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자극한과 우극한 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안 맞나요? 뭐 이런 대답은 내가 원하는 대답이 전혀가 아닌 거야. 그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 있었어. 맨 밑에 나오죠. 맞아 안 맞아? 함수의 극한의 성질. 개념에서 어디 나오죠? 페이지에 8페이지. 이 함수 극한의 성질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극한값을 계산할 때 지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나오고 있어. 다 어떤 게 전제가 돼야지 리미트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뭐가 전제가 되는 거야? 수렴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식을 바꾸는 원리가 어떤 식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 근데 막 식을 막 변형시키고 있어. 그럼 그 모든 원리가 뭐냐면 수렴하도록 변형시키는 거야. 각각이 다. 뭐 하도록 변형시키라고? 수렴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이제 구하겠지만 극한값을 구해. 극한값을 구할 때 변형시키는 원리는 뭐냐면 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거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변형시킨다고? 어떻게 변하고? 식을 수렴하도록 변형시킨다. 이게 기본인 거야. 결론은 내가 왜 뒤에서 왜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식을 저렇게 변형시켰지? 해설지는 안 써있을 수 있어. 해설지는 안 써있겠지 당연히. 왜 변형시켰는지 막 어떨 때 막 나누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분리시키고 막 이러는데 그런 원리가 안 써있단 말이야. 해설지 안 써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원리가 뭐라고? 각각의 식이 어떻게 되도록? 수렴하도록 변형시키는 거야. 다 바꾸는 그 모든 원리가. 왜냐? 누구를 써야 되니까?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써서 어떤 값을 구해야 되니까? 극한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 볼까요? 10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 계산하는 게 나와. 극한값을 계산하는 게 나와. 앞에서 이제 거의 그래프 놀이로 많이 갔다면 뒤에서 이제 수식으로 계산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게 나오는데 총 몇 가지 꼴이 나오죠? 몇 가지 꼴이 나오냐? 극한값 구할 때. 꼴 4가지.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 뭐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무한대 곱하기 0꼴입니다. 이것들이 수렴할 확률이 있는 거야. 100% 수렴한다는 게 아니야.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꼴들인 거야. 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수렴 안 하겠지. 배울 이유가 없는 거야. 수렴 안 하는 거 값을 왜 구하고 있습니까? 뭐 미친놈이 아니잖아. 그래서 너희들도 다 알겠지만 왜 4가지 꼴만 배워요? 왜 나머지는 안 해요? 나머지는 수렴할 확률이 없으니까. 수렴할 수 있는 다른 꼴들이 있었으면 그걸 배웠을까 안 넣었을까? 교육과정에서. 넣겠죠. 없다는 얘기는 나머지 꼴들은 여기 나오지 않는 나머지 꼴들은 수렴할 확률이 없다는 거야. 제로라는 거야. 그러니까 배울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서 안 배우는 거야. 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안 배워요? 어차피 수렴 안 할 거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가지 꼴이지. 결론을 바꾸다 보면 다 어디로 수렴하게 되냐면 얘 아니면 얘야. 얘도 바뀌고 얘도 바꾸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이 두 놈이 주인공이야. 실제적으로. 내가 옛날에 강의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누가 더 주인공이냐 지훈아? 0분의 0꼴. 여러분 내가 아마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을요. 내가 몇 가지를 가르쳐줬냐면 4가지를 가르쳐줬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훈이 기억하냐? 첫 번째는 인수분해에서 약분하는 거야. 인수분해에서. 분모도 x가 글로 갔다 0으로 갔다. 분자도 글로 갔다 0으로 갔다. 그 얘기는 근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통해서 a로 갔는데 0으로 갔어. 위에도 분자도 a로 갔는데 0으로 갔어. 그럼 뭐지? 어떤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거야? 둘 다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다 배웠잖아. 인수정리 때. 배웠어 안 배웠어? 모른 척 할 거지 또. 고1 때 배웠으니까. 뭐 이런 거지. 근데 느낌을 볼게 그냥. x세제곱 마이너스 1이야. 막 이런 식이야. 이거 뭐 집어넣으면 0 되냐? 오성은. 1이지. 그럼 얘 뭐 인수로 가져? 아이씨. x-1을 인수로 받겠지. 1이 근이니까. 아니야?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거? 배웠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A로 가. A로 가는데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둘 다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x-l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 0으로 가는 놈들끼리 어떻게 해야 돼? 약분돼서 없어져야지만 뭐가 된다?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약분해서 0으로 가는 놈들을 약분해서 없애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가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인수분해는 수단인 거야.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결론은 0으로 가잖아. 분자도 0으로 분모로 가. 이렇게 이꼴 한번 볼게 그냥. 예제를 하나 한번 만들어 봅시다. 설명할 때 0분의 0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 갖다 쓸게요. 이거 자 봅시다.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x-2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8인데 자 이게 이제 무슨 꼴인지 보는 거야. 그냥 간단했어. 그래서 이제 x를 분모 2를 보냈어. 뭘로 가죠? 분모 뭘로 가죠? 0으로 가죠? 분자도 뭘로 가죠? 2 대입하면 0으로 가죠. 그래서 0분의 0꼴인 걸 알았어. 일단 무슨 꼴인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뭐를 인수로 가지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8은? x-1을 인수로 가지는 거죠. 얘가 x-1을 인수 가진다. 나머지는 이제 공식을 통해서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누가 없어져야 되는 거냐? 0으로 가는 놈들이 없어져야 돼. 걔가 누구야? 얘랑 얘야. 약분돼서 없어진다고. 얘를 좀 어려운 말로 뭐 0인자라고 했는데 불렀어. 0인자. 0으로 가는 놈들. 일단 이런 놈들이 없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인수분해하는 거야. 0으로 가는 놈들이 약분돼서 없어져요. 이건 수단인 거야. 이게 목적이 아니야. 그래야지만 없어진 다음에 2를 대입해야지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또 없애는 방법 중에서 또 두 번째가 뭐였죠? 유리화. 무리식이 포함될 때 저렇게 약분돼서 없애기 위해서 쓰는 게 두 번째가 유리화예요. 뭐가 있냐? 자,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0분의 0꼴인 거야. 리미트 x가 9로 갔을 때 결론은 x 빼기 9분의 루트 x 빼기 3이면 얘도 분모 9로 가면 0으로 가고 분자 9로 가면 0으로 가요. 0분의 0꼴이야. 이때 얘도 결론은 x-9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해준다? 유리화를 해주는 거야. 유리화를 없애는 거야. 결론은. 그럼 여기서 뭐 해주는 거죠? 루트 x 더하기 뭐 곱하죠? 3. 이 분자 합차 때문에 뭐가 나오냐? 유준영. 뭐가 나와? 분자가. x 뭐? 9. x 9 나오잖아. 밑에 x 9 있어 없어? 아, 있어 없어? 있잖아. 유리화 시키면 이거 약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수분해랑 유리화는 수단인 거야. 뭐를 위한 수단인 거야? 0으로 가는 분모 분자가 어떻게 하도록? 약분돼서 없어지도록 하기 위한 수단인 거야. 그 다음에 9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니까? 극한값이 그래야지 나오니까. 이해됐습니까? 지금 뭔 말인지? 그래서 0분의 0거 나왔을 때 극한값을 하는 방법 첫 번째가 인수분해, 두 번째가 유리화, 세 번째가 뭐였죠? 방학 때 우리 다 개판을 해가지고 자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0분의 0꼴을 풀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저거 써도 돼요? 객관식 막 쓰세요. 뭐 쓰면 어때? 미분 들어갈 거야. 어차피 뭐 안 들어가서 써도 돼. 뭐 쓰면 안 된다는 보장 있어요? 뭐 답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훈아. 쓰면 큰일 나? 문제 없잖아. 네 번째도 뭐 있죠? 0분의 0 100% 나오겠지. 이번에 안 나오면 선생님 미치신 거예요. 선생님이. 야씨 안 냈다. 뭐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 봐. 선생님 아무리 미쳐도 0분의 0을 안 낼 확률은 없어요. 이번 시험 범위에 미분 당연히 포함될 거고 당연하겠지만 이거 여러분들 네 가지 중에 하나를 푸는 거 뭘 수 있어야 돼. 누구한테 배웠으면? 나한테 배웠으면. 내가 가르쳤잖아. 여기는 없어도 내가 가르쳤잖아. 마지막에 뭐야? 로피탈의 정리. 분모 분자를 미분한 다음에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미분하게 되면은 0으로 가는 놈들이 막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들이 좀 편하냐? 뭐 이런 거야. 막 인수분해를 해야 돼. 아까 전에 그 문제 볼게. x가 2로 갔을 때 이런 거 있잖아. 자, 이때 이게 2차식이면 조금 인수분해하기가 편한데 이게 만약에 3차식이면 가끔 막 조리제법 써야 고 막 짜증날 때가 있어. 그때 있어 없어? 이건 공식 아니니까 금방 했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공식을 몰라. 그리고 이제 조리제법 써야 돼. 그러면 이거 인수분 그냥 짜증난단 말이야. 그때 뭐 쓰면 되냐면 그냥 분모분자를 뭐로 미분하는 거야? x로 미분하는 거야. 그냥 보자마자 묻고 따질 필요도 없어. 그냥 1이야 밑에는. 위에는 뭐야? 3x 제곱인 거야 그냥. 그다음에 이 대입하면 끝인 거야. 12가 나오는 거지.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당연히 무리식에는 못 써. 무리식은 여러분들 미적분 2까지 배워야지 쓸 수가 있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왔을 때 넷 중에 하나 빠르게 풀 수 있는 걸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들은. 왜냐? 나한테 다 배웠으니까. 처음 도는 게 아니잖아. 아니야? 처음 도는? 내가 이제 문제 풀어줄 때는 당연히 맨 처음에 풀 때랑 똑같이 안 풀 거야. 막 넷 중에 하나 쓰고 내가 막 쓰고 싶으면 막 쓸 거야. 그 쓰는 이유가 뭐냐? 그냥 간단한 거 쓰겠지. 선생님 미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다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럼 나한테 배울 이유가 없잖아. 그냥 정해진 대로 풀면은 재미가 없잖아. 다 배웠잖아. 이제 몇 번, 두 번째 도는 거잖아. 이제 막 쓸 거야. 막 쓰면서 할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날 따라오려면 앞에 개념이 다 안 돼 있잖아. 그럼 얘기하면 뭐라 싶을까 이렇게 되는 거야. 개념대로 충실히 따라왔다면 알아먹는 거지. 이 무한대, 무한대꼴은 뭐 사실은 풀 수 있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뭐만 보면 되죠? 무한대, 무한대꼴은 다 세고차한 개수만 보면 되지.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100% 둘 다 차수가 똑같을 거야. 왜냐? 차수가 똑같으면 재미가 없어. 0으로 가든지 발사해. 뭐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무한대, 무한대꼴은 거의 뻔해요. 분모분자 차수가 같겠고요. 누구만 보면 된다? 가장 높은 차수의 개수의 비만 보면 되는 거야. 왜냐? 그게 무슨 값이니까? 극한값이니까. 끝이에요. 뭐 나머지 거 이제 풀어주겠지. 얘는 유리화 시킨다, 얘는 통분한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것도 결론은 뭐냐? 이런 꼴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야. 다 똑같아. 그러니까 결론은 열로 다 모여. 모여라, 모일 거야, 그냥. 어차피 열로 두 개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 투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극한값 구하는 게 끝났다, 안 끝났다? 이제 문제 풀면서 해줄 거야. 처음 노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극한값 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어떤 꼴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어떤 꼴인지도 확인도 안 하고 막 0분의 5꼴 푸는 애도 있어. 아니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어떡할 건데? 그거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풀어도 돼? 돼? 안 돼? 안 되지. 야 그럼 그걸 왜 알려줘? 극한값 구할 때 일단 이게 0분의 0꼴이냐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냐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알려준 대로 푸시면 되는 거야. 심플하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배우는 것들이 뭐가 있냐? 뭐가 있죠? 미정계수 결정이랑 샌드위치 정리가 있어요. 미정계수 결정도 어렵지 않아. 그냥 0분의 0분으로 대부분 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으로 대부분 가요. 다 그놈이에요. 사실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샌드위치 정리. 한 번 나왔지, 샌드위치 정리. 언제 나왔죠, 우리? 그 정적분하고 그 부정적분으로 이제 계산할 때 샌드위치 정리 딱 한 번 나왔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개념 설명할 때. 샌드위치 정리가 개념 설명할 때 딱 2번 나와요. 미적분 투에서도 딱 한 번 나오거든.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는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야. 그 한 번 때문에. 직접 뭐를 구하기 어려울 때 샌드위치 정리 쓴다? 언제? 직접 극한값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 야 0분의 0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직접 구하면 되잖아. 아니? 직접 구하면 안 돼? 되잖아. 근데 직접 구하기 어려운데 걔가 중간에 껴있어. 근데 얘랑 극한값이 똑같은 데로 가. 그럼 가운데 것도 정확히 풀 수는 없겠지만 극한값이 껴있으니까 극한값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다? 샌드위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럼 다 한 거야. 샌드위치 정리 언제 쓴다고요? 직접적으로 뭐를 구하기 어려울 때? 극한값을 구하기 어려울 때 쓰는 거야. 딱 한 번 배워요. 우리 뒤에 정적분에서 증명할 때 그것 때문에 배운 거야. 존재의 의의가. 딱 그 한 번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개념은 끝나는 거야. 이제 문제를 풀 거야. 이제 곧바로. 그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나와야 돼. 개념이 간단하다니까. 막 복잡하고 막 스펙터클하고 뭐 이런 게 없다니까. 그냥 심플하다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심플하게. 자, 44번에서 뭐를 묻는 거죠?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를 찾아라 라는 문제예요. 그냥 대부분 이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그래프 그려서 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래프 그릴 수도 있고 안 그릴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풀면 돼요. 자, 근데 일단 여러분 다 알아둬야 될 게 자, 다항함수야.
다음 함수는 다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극한값 구하라 그러면 무슨 값 구하면 되는 거야? 다음 함수는? 함수값 구하시면 돼요, 그냥. 아니, 야, 다 연속, 다음 함수 중에 뭐 끊어진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연속이라는 얘기는 뭔 소리야? 극한값과 뭐가 같다? 함수값이 같다는 거야. 이게 다음 함수잖아. 1차 함수잖아. 뭐, 그러니까 잘 봐. 여러분 문제 풀 때, 자, 함수 극한이야. 뭐를 뚫어지게 봐야 된다겠죠? 우리 준영아. 뭘 봐야 돼, 우리가? 함수 극한 문제가 나와서 뭘 봐야 돼? 누구에 주목해야 돼? 뭐를 내가 주목하려겠어? 극한이야? 함수야. 함수야. 절대로 기억해야 돼. 자, 우리 이 싸움은요, 극한 싸움이 아니에요. 극한 개념은 너무 심플하다니까. 야, 뭐가 어려워? 야, 극한 개념이 끝났어, 봐봐. 야, 극한값 언제 존재해? 자극한, 우극한 같으면 존재. 아니, 너무 어려워요? 이거, 그냥 초등학교 때 갖다 놔도 외우라고 하면 몇 초 만에 외울 것 같은데, 봤대? 어떻게 생각하냐, 지훈아? 그럼 이 싸움은 누구 싸움이라고? 어떤 함수 모양이었을 때 자극한과 우극한이 어떻게 되냐? 이거 보란 얘기인 거야. 함수만 계속 바꾼다니까. 얘도 보자마자 내가 봤잖아. 다음 함수네? 내가 봤는데 이게 다음 함수인지도 모르고 뭔 함수인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문제를 풀고 있어. 그럼 나한테 배운 놈이 아닌 거야. 왜냐? 걔는 함수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지 않잖아.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야, 니은도 봐. 니은은 함수가 어떤 모양이죠? 함수가 지금? 니은은? 절대값 있잖아.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잖아. 사실 얘 그래프 여러분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거 사실 보자마자. 이것도 좀 못 그리면 좀 떼찌떼찌 다 하는데.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절대값 x를 x축으로 얼만큼 평행한 거야? 절대값 x를 얼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잖아. 평행이동을 생각해. 우리가 평행이동을 심심해서 배운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웬만하면 그래프가 떠올라줘야 돼. 뭐가 떠올란다고? 그래프. 함수는 어차피 그래프잖아. 아닙니까? 어차피 함수가 대응인데 어차피 다 무한계, 무한대 대응되니까 다 그래프 놀이로 가요. 근데 대응으로 쓸 수가 없다니까? x에서 y 대응된 게 몇 개라고? 무한계라고. 얘 무한계 다 써? 언제 쓸 건데? 그래서 다 함수의 포형은 다 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함수는 사실 그래프가 아니에요.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그래프가 있는 거지 함수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x에서 y로의 대응이에요. 근데 x에서 y로 대응되는 게 무한계야. x도 정의역도 무한계고 공역도 무한계니까 그 무한계 대응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그 x, y 좌표를 하나로 묶어서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정의역과 공역이 무한계가 아니잖아? 그럼 굳이 우리가 그래프를 쓸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다 그래프에 무한계 써요? 다 왜 무한계 그래프만 그려요? 정의역, 공역이 그냥 실수 전체라니까? 실수 전체라는 게 뭔 거야? 원소가 몇 개라는 거야? 무한계. 표현 뭐로 해야 되겠어? 그럼 무한계 어떻게 표현해? 저 대응으로 다 써? 다 써? 다 그래프 가는 거죠. 명심해 두시고요. 얘는 절대값 포함된 거야. 또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그래프이지. 마이너스 2에서 V자. V자. 얘는 x 빼기 3이니까. 3에서 이렇게 뚫겠지.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다 극한값 존재하겠죠. 아닙니까? 자, 디귿이 조금 이제 함수가 조금 복잡해졌지. 야, 봐봐. 야, 기억니은 함수 복잡해? 여기 복잡해? 안 복잡하잖아. 이거 보자마자 그래프 떠오를 정도로 쉽단 말이야, 지금. 복잡해, 안 복잡해? 안 복잡하잖아. 근데 봐봐. 디귿부터 좀 복잡해지잖아. 무슨 식이 나왔어? 분수식이 나오지 않아? 아, 맞아, 안 맞아. 분수식만 있냐? 거기다 또 뭐 들어갔어? 분수식에다가. 위엔 또 뭐 들어갔어? 절대값 들어갔잖아. 함수가 복잡해져. 이 차례 복잡해지고 있잖아. 지금 봐봐. 여러분 잘 보라니까. 야, 많이 못 믿겠어? 여기를 봐야 된다. 여기가 뭔 함수냐? 넌 누구냐? 그걸 봐야 된다니까. 자, 이거는 개인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다 그래프 그려보세요. 뭐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기본인 거야. 아니, 함수에도 그래프를 못 그려. 아니, 뭐 할 수가 있는데. 아니지. 그럼 봐봐. 이 절대값 나왔잖아. 절대값 나오자마자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맨날 똑같은 거 하잖아. 나눠 안 나눠? 나누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는 기본적으로 무슨 함수랑 똑같냐면 구간별로 다른 함수 주문랑 똑같은 거야. 뭐랑 똑같다고요? 구간별로 다른 함수 주문랑 똑같다고. 그걸 한 번에 써놓은 게 절대값 함수인 거야, 사실은. 또 얘 나오면 뻔하지. x 빼기 1이 양수일 때랑 또 뭐로 나누죠? x 빼기 1이 음수일 때 나눌 거 아닙니까?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그리고 당연했지만 얘 언제 0 되냐, 분모가. 분모 언제 0 돼?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에서 값 안 가져요? 분모가 0이 된다는 얘기는 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100%. 뭐 약분돼서 가질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봐봐. 1로 간다라는 거는 얘가 1의 우극한과 1의 뭘로 간다는 거야? 자극한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1의 우극한으로 가면 얘가 양수기 때문에 그냥 탈출한다고. 양수니까. 1보다 좀 크잖아. 이렇게 탈출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1을 자극한으로 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얘가 양수야, 음수야. 1이 자극한 양수야, 음수야, 유준영. x-1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나올 때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고, 이렇게. 이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 x- 약분되니까 뭐만 남아? 분모에 x 플러스 1이 남을 거 아니야. 1 대입하면 뭐 나오는 거야? 2분의 1이 극한값 갖는 거고. 얘도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약분되고 마이너스 1이 남잖아. 그러니까 1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가 않게 되겠지.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x가 1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1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무슨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야?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을 그리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유리함수잖아. 근데 저 유리함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기본형이 지금 두 개가 나오는 거야. y는 x분의 1하고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온 거고, 얘를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을 시킨 거야? 얼마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정근선이야, 둘 다. 그래서 맞아 안 맞아? 근데 1보다 클 때, 여기 1보다 클 때가 있겠죠, 그래서 또 x가 1보다 클 때, 여기 x가 1보다 클 때는 누굴 그려야 되냐면 얘를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면서 1일 때 2분의 1인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다가 2분의 1 될 거야, 이렇게 요렇게 올 거야. 여기가 2분의 1인 거죠. 1일 때.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이니까 요쪽이랑 요쪽을 그려야 되는데, 그죠? 요쪽 그리시고요. 공수일 때 다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요쪽을 이제 그려야 돼요. 요쪽 그리다가 여기 1으로 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가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요게 요 그래프야. 요렇게 그려지는데 1보다 작을 때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극하는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고, 우극하는 2분의 1로 간다. 다르다. 그래프 그릴 수 있다면 이렇게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요거는 됐나요?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다 벼요. 여기도 벽겠죠. 자, 요 나머지 거는 마찬가지로 약분되면 누구만 남죠? x 빼기 5, x 플러스 5니까 5일 때 안 가죠? 근데 없어지니까 5를 제외하고, x는 5가 안 돼요. 5를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는 x 플러스 5를 그리면 돼.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x 플러스 마이너스 5일. 여기가 플러스. 이런 그래프입니다. x 플러스. x 5일 때가, 5일 때 그렇구나. 마이너스 5죠? 자, 미안해. 여기 마이너스가 빈 게 아니에요. 다시.
자, x축 이렇게 있어요. x축 이렇게 있었을 때 마이너스 5에서 뚫어. 마이너스 5에서 쭉 했고요. 그다음에 언제 변냐? 5일 때를 안 가죠. 5일 때가 변. 그러니까 5라고 하면은 얘가 변해 있는 거예요. 5일 때 10이 나오겠죠. B입니다. 이렇게 변해 있는 거. 여기 그래프. 그래도 뭐 다극한 우카는 다 존재해요. 똑같아요. 어차피 변 있어도. 몇으로 존재하겠죠? 몇으로 존재? 5 집어넣으면 10으로 존재합니다. 얘는 안 존재해요. 존재하겠고 얘는 마이너스 2 잡으면 0이죠? 0으로 존재하겠고 얘도 3으로 가면 뭐로 존재? 0으로 존재합니다. 다 뭐 그냥 존재해요. 어차피 다 쉽게.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죠?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다 존재하는 놈들. 어렵습니까? 죽을 것 같아요? 죽지 마시고요. 잠도 깰 겸 그러면 몇 번을 한번 풀어보냐? 몇 번 한번 풀어보냐? 48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잠도 깰 겸 졸리니까 막 나 혼자 강의하니까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많이 그려봐라. 그래프 그리는 게 너네 다 남는 거다. 나중에.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1보다 클 때, 자, 여기가 이때 1일 때라고 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봅시다. 요것보다 클 때는 요거, 요 반대, 요렇게 있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땡겨도 여기를 마이너스 1일 때가 3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요. 1일 때가 숙제 열심히 해와. 간다. 1일 때가 1. 자, 이렇게 되겠고요.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 이게 절대값이 x가 1보다 클 때입니다. 그 다음에 요 놈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여기 4에서 요렇게 그려지겠죠. 위로 볼록하게.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3이 나와요. 그 다음에 1일 때도 3이 나와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서 극한값이 언제 안 존재하냐? 누가 보더라도 언제 안 존재하는지는 다 보이죠? 안 보이냐? 우리 보이냐 안 보이냐? 우리 오성은 언제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 x가 어디로 갈 때 안 존재해? x가 3? 야, x가 이게 x지. 이건 i 값이잖아. 지금 문제에서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fx가 존재하지 않는 게 x 어디로 가냐 물어봤잖아 지금. 1이지. 1일 때 빼곤 다 존재하잖아. 아니야? 그래서 이때 얘가 존재하지 않잖아. 존재하지 않을 때가 바로 A는 몇이다? 1밖에 없어요. 자극한 공간 다른 거. 그래프 그리면 명확히 보이죠? 안 보이냐?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래프 그려도 되지만 안 그리고 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잘 봐,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함수를 봐. 얘 1차 함수지. 얘도 몇 차 함수야? 다 연속이야.
그러니까 그 안쪽에서는 다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 다 존재하고 함수값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요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거기서 볼 거 하나도 없어. 어차피 다 연속이야. 다 함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x1보다 작을 때도 다 연속이야. 그럼 어디만 사실은 딱 조사하면 되는 거야? 딱 두 점이지. 언제야? 둘이 바뀔 때가 언제야? 마이너스 1일 때랑 언제만 조사하면 되는 거야? 1일 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모든 x값을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마이너스 1일 때 자극한과 우극한 구해봐. 그래프 안 그릴 거면. 그래프 무조건 그리는 게 당연히 처음에 그리면 좋겠지만 나중에 굳이 그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잖아.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딱 몇 군데만 조사하면 된다고? 딱 두 군데. 바뀔 때. 함수가 바뀔 때. 함수가 체인지 되는 순간이 딱 두 군데야. 마이너스 1과 1일 때인 거야. 그때 뭐만 조사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자극한과 우극한 구해봐. 같은지 안 같은지 보면 되겠고. 또 언제 조사하면 되는 거야? 1에서 자극한과 우극한 조사해서 같은지 안 같은지 보는 거야.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그래프 그릴 시간이 없어. 그럼 이런 문제 같은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딱 두 군데 조사하는 거야. 뭐 조사한다고? 문제 풀 때? 두 군데. 언제? x가 마이너스 1, x가 1일 때. 이때 자극한 우극한 구하는 거야. 이때도 자극한 우극한 구하는 거야. 끝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자극한 하면 마이너스 1이 얘기 들어간다고. 자극한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뭐로 가? 3으로 간다고. 우극한은 1로 들어간다고. 마이너스 1. 그럼 몇으로 가? 3으로 간다고. 같다. 그럼 존재하는 거야. 근데 봐봐. 1일 때는 당연하겠지만 여기로 들어가. 자극한이. 작은 거니까. 3으로 가요. 근데 여기 1이 들어가면 몇 나오죠? 우극한이? 1이 나오겠죠. 같아 안 같아?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푸는 거지. 딱 두 군데만 조사하는 거야. 언제 조사하면 된다고? 함수가 바뀔 때. 함수가 변할 때. 구간에서. 왜냐면 다함수이기 때문에 그 안쪽에서는 다 연속이고 다 극한값 존재하기 때문에 어차피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함수가 제일 중요해. 항상. 어떤 함수 모양이니까 언제 뭐를 조사해야 되겠고 누구누구 조사하면 되겠다는 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안 그려져야 돼? 그려져야 된다. 자, 49번 하나만 더 풀고 쉽시다. 하나 더 풀고. 자, 49번도 보세요. 함수가 지금 봐봐. 함수가 어떻게 된 거야? 함수가 언제 바뀌고 있어? x가 언제랑 언제 바뀌고 있죠? 함수가 0이랑 3. 그러니까 0이랑 3일 때가 핵심인 거야. 이 문제도 결론은. 그래프 안 그리고 풀 거면 0일 때 당연하겠지만 존재하냐? 극한값. 이 3일 때 존재하냐? 그럼 이 문제도 그 문제인 거야. 나머지 값에서는 다 다함수기 때문에 어차피 다 연속이고 다 극한값 존재해요. 그러니까 물어볼 가치가 별로 없는 거지. 사실 물어봤어. 맞으라고 주는 거지. 그러면 봐봐. 얘도 언제야? x가 0일 때. 그다음에 언제야? x가 3일 때. 뭐만 조사하면 되는 거야? 자극한, 우극한 조사하는 거야. 자극한, 우극한 조사하는 거야. 문제가 이거는 뭐 물어볼 거라 100%야. 뭐 뻔해요. 뭐 물어볼 게 뭐 있냐. 그럼 0일 때 봐봐. 자극한 여기 0보다 작을 때니까. 0으로 가면 뭘로 가? 자극한. 이잖아. 아니, 안 그리고 지금 푸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그 다음에 우극한에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 0 대입하면 뭐 나와? 0이잖아. 아, 0에서 극한값 존재하지 않겠구나. 자, 3일 때 봅시다. 3일 때. 자극한 어디야? 여기 들어가지. 3 대입하면 몇이야? 0이야. 3 대입하면 다 몇이야? 1이잖아. 3에서도 극한값 존재하지 않겠구나. 안 그래봐도 나온다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로 물어봤냐? 0의 자극한 물어봤어요? 0의 자극한 몇이야? 첫 번째 물어본 게 0의 자극한이야. x가 0의 자극한 fx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자극하니까 2야. 그 다음에 더하기 3의 우극한 물어봤어요. 뭐 물어보면 뻔해. 바뀔 때 물어봤겠지. 뭐 언제 물어봤겠냐. 뭐 뻔한 거 아니겠냐? 3의 우극한 몇이야? 1이야. 2 더하기 1이가 다 뭐가 된다? 3이라는 걸 x가 있는 거죠. 자, 잠깐 쉬었다가 52번 할게요. 자, 52번을 볼 텐데, 이제 52번 문제를 이제 내가 왜 주목하라고 하냐면, 이제 여기 함수가 하나 나와. 이 함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함수야. 생각보다. 어떤 함수냐? 여기서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교점의 개수를 만드는 거 함수로 봐봐.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라고 y는 t로 해가지고 이거에 교점의 개수로 ft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t가 이제 변화하는 거죠. 이 함수가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교점 개수, 하여튼 우리가 교점에 관심이 되게 많고 이 두 개의 함수가 나왔을 때 하나가 움직여. 얘는 상수함수지. 상수함수가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뭐가 움직일 수 있냐? 직선의 방정식이 움직일 수도 있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 개야.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움직일 때 얘가 이제 미지수가 있는 거야. 움직였을 때 교점이 달라져. 그래서 요걸로 뭐를 만든다? 함수를 만들어. 교점의 개수, t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데 이걸 함수를 만든다. 이게 진짜 많이 나오는 함수예요. 왜냐? 대부분이 우리가 봐봐. 그럼 잘 생각해봐. 어차피 함수 싸움인데 제일 첫 번째 많이 나오는 게 구간별로 다른 함수를 주는 거야. 첫 번째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구간별로. 그냥 구간별로 다른 함수 주잖아? 다 연속이야. 다 극한각 존재해. 재미가 없지. 뭐 낼 일이 없잖아. 그래서 구간별로 다른 거를 주는 게 첫 번째. 거기다가 절대값도 여기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절대값도 사실은 구간별로 다른 거 준 거야.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다른 거 준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포함된 것도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구간별로 다른 함수를 준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그래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연속이 있지 않은 함수들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배웠던 대부분의 함수들은 다 연속이야. 그냥 뭐 기본적으로 다 미분 가능해. 다음 함수이기 때문에. 배운 게 뭐 있냐? 지금까지 배운 게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원방 나오지 않을 거고 당연히 함수도 아니니까. 원방 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유리함수, 무리함수. 뻔하다. 다 연속이고 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함수를 막 두 개 함수를 나눈다든지 두 개 함수를 곱한다든지 두 개를 합성시킨다든지 두 개를 구간별로 다른 걸 준다든지 함수 가지고 막 땡쇼를 한다고. 그때 많이 나오는 함수가 얘야. 교점의 개수 가지고 다시 함수를 만드는 거야. 그럼 얘가 당연하겠지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막 연속이지 않은 함수들이 맨날 나와. 이렇게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를 그리면 자 요렇게 되겠죠. 마이너스가 뭐에서 그려가지죠? 1을 가지겠고요. 아래로 부르겠죠? 절대값이니까 밑에 있는 게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절대값 아래 있는 게 위로 올라옵니다. 이때 0일 때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니까 절대값 주면 0일 때 1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그래프 모양. 이게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상수함수가 밑에 있어. 그럼 교점이 없어요. t가 음수일 때는 교점이 나올 리가 없어. 만날 일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 ft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음수일 때는 교점이 없으니까 그냥 0인 거야. 0이야. 음수일 때는 교점이 없어요? 그럼 언제 교점이 생기냐? 0일 때. 0일 때 교점 몇 개 생기죠? 0일 때 교점 몇 개 생겨? 2개 생기죠? 0일 때에서. 0일 때 갑자기 2개가 되는 거야. 0일 때. 그러다가 1보다 작을 때 여기 있어. 0부터 1 사이에 있어. 그럼 몇 개의 교점 생기냐면 몇 개 생기죠? 4개. 4개 생기는 거야. 1까지. 4개. 그 다음, 1일 때, 정확하게 1이 될 때 접하면서 몇 개 교점이 생기냐면 3개가 생겨. 1일 때 3개가 생겨. 그 다음에 1보다 커지면 교점에서 몇 개다? 2개로 바뀝니다. 요렇게 생겨. 요게 y는 ft라는 그래프예요. 이게 t겠다. 이렇게. 그래서 요 교점 가지고 장난칠 때가 기본적으로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고 불연속한 함수가 나와요. 되게 많이 나와요. 요런 그래프들 만들어낼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물어봤어? 0에 뭐를 물어봤죠? 0에? 우극한을 물어봤나요? 여기죠. 몇 개야? 4개. 알파가 4가 나와. 0보다 좀 큰 게 있으면 4개 점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1의 우극한. 여기죠. 몇 개죠? 2개예요. 베타가 2예요.
그러니까 베타분의 알파니까 답은 이제 2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교점 가지고 함수를 새롭게 만드는 거.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자주 나와요. 불연속 함수로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 때 이 교점 가지고 만드는 문제, 함수, 그러니까 결론은 다 무슨 싸움이냐면, 이번 여러분들 당연하겠지만 초반은 다 함수 싸움이에요. 함수가 시작과 끝이야. 함수가 어떤 모양일 때 극한값 어떻게 가지지? 함수가 어떤 모양일 때 연속 어떻게 되지? 이거 계속 묻는 거야. 계속 우리한테 계속 묻는 거야. 함수 계속 바꿔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계속 뚫어지게 봐야 돼. 저 함수를 어떻게 만들지? 저 함수를 어떻게 그리지? 저 함수를 어떻게 해석하지? 계속 이거 하는 거야. 계속. 그거 잘하면 이번 시험 잘 보는 거야. 그냥 어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거 잘 못하면 이번 시험 이제 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린 누구에 집중한다? 함수에 집중한다고 계속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 자, 가로 쓰기로 넘어갈게요. 안 나오니까. 유형 3번 패스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유형 4번 넘어갈게요. 이제 함수가 무슨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제? 함수가 뭐로 바뀌었죠? 유형 4번에서? 누가 나왔죠? 합성함수. 계속 함수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합성함수의 그럼 여기서 이 핵심은 뭐냐? 합성함수일 때 자극함과 우극한을 잘 구할 수 있냐 없냐 물은 거야. 결론은 그거예요. 아니야? 57번에 gx는 뭐라고 했죠? 지금 x-2의 제곱이지. 자, 이 문제 풀 때 내가 몇 번 얘기한 적 있어요. 써놔. 자, 합성함수 극한 문제 풀 때 그래프가 안 그려줬잖아? 그리세요. 그래야지 무지가 편해. 자, 합성함수 극한 문제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프 필수. 왜냐면 그래프를 안 그리면 헷갈려. 자극한 극한 찾을 때. 지금 뭐를 안 그려줬냐면 gx를 안 그려줬어. 이 문제에서. 누구를 안 그려줬다고요? gx 그리라는 얘기야. 결론은 두 개를 보라는 얘기야. 당연하겠지만 뭐 이렇게 2에서 접하겠죠? 이게 gx죠? 아닌가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묶고 있는 사람 없겠죠? 이게 gx예요? 2에서 접하겠죠? fx는 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보니까 뭐 이렇게 사라사라사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됐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 것 같고요. 여기 0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요. 그래프 그려놓고 보는 게 좋아.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 g의 f의 x랑 fx 먼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어디로 갔을 때 1의 우극한 갔을 때 g의 fx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 거부터 들어가죠. 0의 gx로 들어가. fx로. 이게 y는 fx죠? 자, 그럼 0으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야. 여기야 0, 여기야 0이야. 0인데 오른쪽에서 와. 이쪽에서 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위에서 오면 뭐라겠지? 합성함수는 위에서 오면 y값이니까 위에서 오면 우극한이 되는 거야. 밑에서 오면 좌극한이 되는 거야. y값이 밑에서 오면 작은 거니까. 옆에서 오면 그냥 함수값이라겠어. 자, 이건 위에서 오고 있죠? 위에서 오고 있으면 어디로 가고 있죠, 지금? y값이 어디로 가고 있냐? 우리 오성은. y값 어디로 가고 있어? 응. 그러면 이제 곤란하겠죠? 야, 여기로 가고 있잖아. 0이지, y값이. 0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 0이야. 여기 y값이 0이잖아. 근데 위에 사실 0의 플러스라고. 얘가 0의 플러스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fx가. 그럼 0의 플러스로 갔을 때 g는 어디로 가냐? 여기 0의 플러스가 있겠지. 0일 때가 있겠지. 여기서 오는 거 찾겠지. 당연하겠죠, 이렇게. 아, 맞아, 안 맞죠? 그럼 0의 플러스 몇이야? 대입하면 몇이야? 이게 몇이야? y값. 대입하면 몇이야? 몇이야? 4 아니야? 4라. 이게 4야.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1의 우극한 1이 여기죠. 오른쪽에서 온대. 이쪽에서 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자, 1의 우극한 어디로 가냐? fx.
근데 위에서 왔잖아.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뭐가 된 거야? 우극한이라고. 위에서 왔으니까. 위에서 오면 플러스 값이고 밑에서 오면 마이너스고 옆에서 오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또 찾아. 그럼 0 다음에 또 마이너스 있을 거 아니야. G로 가면 여기 마이너스 있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가면 뭐 되냐? 9인가? 몇이다 이거? 9라고요. 두 개 어떻게 하라겠죠? 문제에서? 더하래요? 몇이야 답은? 13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성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거를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잘 기억해. 요 안에가 x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잘 기억해. 만약에 f의 x 더하기 1인 거야. 그럼 이거 합성함수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얘를 gx를 뭐라고 하면 되냐면 x 플러스로 놓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f의 gx가 되는 거야. 그냥 합성함수 똑같아. 그러니까 요 안에가 x가 아니야. 그럼 걔는 뭐라고 생각하라고? 무조건 문제를 풀 때 합성함수로 생각하라고. 뭐라고 생각하라고? 합성함수. 그게 편하다니까? 얘를 그려서 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8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58번. 그러니까 얘를 그려 헷갈리면 여러분들 58번을 푸는데 그 합성함수를 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4시간에서 나올 수도 있어. 항상 합성함수. 이렇게 x가 아니면 다 이렇게 그래프 그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58번을 만약에 본다면 합성함수 문제 좀 풀어두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리미트 x가 0의 자극한으로 갔을 때 f의 x 더하기 1이면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gx가 x 더하기 1이면 얘는 리미트 x가 0의 자극한 갔을 때 f의 gx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그리라는 얘기야. 안 헷갈리고 싶으면. 아니 뭐 알아서 해. 그럼 gx 플러스 못 그리나 오겠죠? 뭐 이거 정도 gx 마이너스 1일 때 접하는 거 이렇게 뚫잖아 이렇게. 이게 gx잖아. 마이너스 gx. 너무 어렵습니까 이거? 이렇게 그리라고. gx를. 그 다음에 fx는 거기 그려져 있잖아. 안 그려져 있냐? 막 fx는 엄청 그렸잖아. (2로) 가고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 그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다 뚫려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y는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고 보면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봐봐. 리미트 x가 0에 자극할 때 f의 gx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문제 푸는 거야. 그럼 봐봐. 0에 자극하기잖아. 0으로 간다고. 0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마이너스 여기가 0이겠죠? 0일 때 몇이냐? 이 값이. 여기가 몇이죠? 여기가? 0일 때 몇이야? 1이죠? 0의 자극한이잖아. 0의 자극한이니까 이게 1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냐? 오성은 다시. 0의 자극하면 어디로 가? 1이요.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1로 가는데 밑에서 가잖아. 그럼 뭘 하겠어? 그래, 1의 자극한이라고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 fx들의 자극한 찾는 거야. 1 여기 있잖아. 자극한이면 어디야? 왼쪽에서 오는 거지. 이쪽에서 오는 거 찾으라고.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몇이냐, 지훈아, 이거는? 몇이야, 이거는? 0이죠? y좌표 0으로 하고 있죠? 1 부르지 마. 1은 x좌표야. 내가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y좌표를 제발 불러라. 그러니까 1로 자극하러 가잖아. 1의 왼쪽에서 오잖아. 0으로 가고 있는 거야. 0이라고 이렇게. y좌표 불러야 돼. 여기 뭐 1 써있다고 이거 x좌표야 이거. 그러니까 함수 극한은 누구 좌표 부르는 싸움이다? 무조건 x가 글로 다가가고 있을 때 누구 좌표 부르라고? y좌표 제발 x좌표 부르지 마세요.
X좌표 그렇게 불러서 틀려요, 맨날. 시험 볼 때 보면은. 1의 자극할이잖아. 그러니까 1로 봐서 왼쪽에 오는 거야. 이건 X값이 다가가고 있는 거지. 그때 Y값 을이 0. 0이잖아. 붙어있잖아, X축에. 됐어? 두 번째가 뭐야?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으로 갔을 때 F의 fx. 자기 자신을 합성시켰죠. 여기서 볼게. 자, 0의 우극한이야. 그럼 이쪽으로 0이게 0이잖아. 여기 0이잖아. 오른쪽에 보는 거야. 자, 어디로 가냐, 지훈아, 그래. 0의 우극한. 응. 마이너스, 그 다음에 끝이야? 그래, 마이너스 1에 플러스라. 위에서 왔잖아. 아니, 쉬워. 그냥, 위에서 오면 플러스 뒤에 붙이면 되고, 밑에서 오면 마이너스 붙이면, 옆에서 오면 그냥 마이너스 1이야, 그냥. 그래서, 마이너스 우극한이 사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 우극한이가 오른쪽에서 오는 거지. 이쪽에서 오는 거야. 유준형 몇이냐? 몇이야? 마이너스 우극한. 다시 보내면. 내가 무슨 작품 부르는 게 있냐, 계속. 어? Y좌표 생각하니까 헷갈려면, Y좌표 이거 생각하라니까 계속, 야,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있잖아, Y좌표가. 여러분들 계속 X좌표 부르지 말라니까, Y좌표라니까. 그 다음 이 둘을 더한 값인 거야. 다 몇이야, 그래서? 1이라. 다시 한번. 합성함수는 두 번 나온 거 또 들여보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계속 실수하는 게 뭐냐? X좌표를 봐서 어디로 다가가는지 보는 거야. 뭐 마이너스 찾아. 우극한이면 오른쪽에 오는 걸 찾고 자극한이면 왼쪽에 오는 걸 찾아. 그 다음에 Y좌표를 보는 거야. Y좌표도 어디가? X좌표를 부르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함수의 극한은 Y좌표, X좌표가 그로 다가가고 있을 때 Y좌표도 어디 가냐고 이거 묻는 거라고. Y좌표. 근데 애들이 계속 X좌표 부른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 61번 봅시다. 나머지 문제 풀어보자. 일단 연습해. 생각보다 애들이 실수 많이 해. 내가 다시 한번 할게. 합성 국가나 시키잖아요, 여러분들. 실수 겁나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서 실수를 없애야 돼. 그래서 뭐 난 천재니까 연습을 안 해도 하나도 안 할까요? 전 완벽하게 다 돼요. 그냥 공부 안 해도 나온다니까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 친구들은. 근데 대부분 안 된다고 내가 시켜보면.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자, 61번을 볼게요. 이 극한값 나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뭐가 나오냐? f의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요. 빼기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뭐가 나오냐면 f의 t 마이너스 2분의 4t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합성함수 문제야. 얘가 x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그리면 완벽하게 풀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절대 헷갈릴 일이 없어. 근데 이제 뭐 유리함수를 못 그려요 뭐 이러면 이제 조금 이제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얘를 그려요. 그래프를. 그럼 이게 유리함수니까 뭐로 바꿔야 돼?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t 플러스 2 써주고 3 빼야 돼. 그럼 이게 t 플러스 2분의 마3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얘의 정근선은 뭐냐? t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1일 때가 정근선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실제적으로 C라고 할게요. C가 첫 번째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그 다음에 y가 1일 때가 정근선. 그 다음에 이게 마3이니까 이쪽과 이쪽이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프가. 이해됐어? 그래서 이걸 무한대로 보내잖아? 이게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면 y값이 어디로 가냐면 1로 간다는 게 보여. 근데 위에서 왔어? 아래에서 왔어? 아래지. 그럼 1에 뭐라고 해야 돼? 그래. 근데 이게 1에 마이너스인 거야. 그래프를 그리면 완벽하지. 사실 그래프 그리면 사실은 헷갈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못 그렸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상태로 보면 헷갈릴 수 있거든? 근데 여기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여기로 보자. 봐봐. 1은 있지. 이게 무한대
안 그리고 푸는 방법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또. 이 상태로 헷갈리지, 들이 바꿔. 1이 같이 이제 무한대로 보내? 그럼 얘가 0으로 갈 거야.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근데 앞에 뭐가 있죠,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지. 0으로 가는데 0의 자극한으로 간다는 거야. 밑에서 온다는 거야. 0보다 조금 작은 값이니까. 그러면 얘는 1이 있잖아. 1이 자극한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얘가 음수가 나올 거라고. 왜냐면 이 누구 때문에? 이 부호? 마이너스 때문에. 그래서 1의 자극한이 나오는 거야. 그래프를 안 그려도. 이해됐냐, 지금? 뭐, 그래프는 완벽해. 그리면 뭐, 거의 뭐, 고민하고 자시고 할 일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아, 맞아, 안 맞아. 근데 그래프를 못 그려서 여기까지 와야 돼. 그래도 헷갈리니까.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가면 음수를 띌 거라고. 0으로 가는데 거의 음수를 띄어. 그러니까 1이 자극한인 거야. 자, 그러면 얘도 똑같아. 자, 1의 자극한을 봤어. 그럼 여기 fx 있지? fx 내가 안 그렸는데. 자, fx가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냐? 좀 그지같이 돼 있죠? 아, 이거 누가 좀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찮아요. 왜 이렇게 컴퓨터들이 인공지능에 와서 이렇게 딱 그려주고. 자, fx가 분명했지만 1의 자극한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몇이냐면 1이에요. 여기가 이제 2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3. 그 다음에 여기가 4가 나오죠. 4일 때가 같은 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으로 오네요. 이런 식으로. 이게 fx예요, 지금. 그래서 0일 때가 1이에요. 여기 0일 때가 1이에요. 자, 근데 1의 자극한이잖아. 이게 1이잖아. 왼쪽에서 오는 거니까 이쪽에서 오겠지. 몇이야? fx가 그러면 2겠죠. 이게 2인 거야. 2 곱하기 2 하는 게 이제 4가 나올 거야.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t-4t 플러스 1을 어떻게 해야 되네? 바로 묶어. 그 다음에 t-1 있어. 그러면 4t-8이니까 얼마 더 해야 되죠? 9.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어. t-2분의 9 플러스 4인 거야. 그럼 얘 그래프 안 그려볼게. t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지. 근데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t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양수란 말이야. 0으로 가지 마.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안 그렸지만 4의 우카이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플러스다. 이게 마이너스.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지금 계속 뭘 해주고 있냐면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이제 뭐 그래프를 못 그릴 수 있으니까 못 그릴 때도 어떻게 푸는지 알려준 거야. 지금 둘 다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잘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그래프 그리는 게 맞다요. 뭐가 좀 헷갈려. 그래프가 왔다라니까 그냥 다 필요 없다니까 합성함수는. 그래서 4의 우칸을 보내. 그럼 여기잖아. 여기 다지. 네, 들어오세요. 우리 시연이. 4의 우칸은 요거잖아. 여기가 2고 여기가 아마 1이었을 거예요. 여기가 아마 1이었을 거예요. 4의 우칸이면 이쪽에서 온 거니까 몇이 되는 거야? 이 몇이 된다 이게? 1이라고. 4의 우칸이니까. 그래서 4 빼기 1이야. 4 빼기 1이니까 몇이 되는 거야 답은? 3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자, 이제 다시 한번. 합성함수의 극한은 뭐 f의 gx라고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가 x라고 안 주면 결론적으로 다 무슨 함수인 거야? 다 합성함수인 거야. 무슨 함수라고? 합성함수인 거야. 그래서 그릴 수 있으면 그리세요. 그러면 헷갈릴 일이 없는 거야. 뭔가 애매함이 없는 거야. 그래프 그리고 풀면. 근데 수식적으로 풀다 보면 항상 애들이 질문 많이 하는 게 선생님 이게 밑에 이게 마이너스가 끝에 붙는 건가요? 뭐 플러스가 붙는 건가요? 이런 걸 질문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풀다 보면. 그러겠네 안 그러겠냐 지훈아. 그랬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리고 안 그려도 풀 수 있는 방법 알려주긴 했어. 하지만 그려보고 둘 다 습득을 하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리는 것들이 기반이 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릴 수 있지만 안 그려도 풀 수 있다. 그게 좋은 거야. 왜냐면 딱 그리면 웬만한 거 다 풀려요. 헷갈릴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 확신이 생기지, 문제를 풀 때. 근데 못 그리면 항상 흔들려. 이게 맞을까? 그래서 항상 보면은 수학 문제 풀다가 이런 애들이 있죠. 꼭 보면은 마지막에 고쳐. 왜 고치냐? 확신이 없는 거야. 내가 100% 정확히 풀었는지. 그러니까 수학은 내 안에 100% 확신이 있냐 없냐 싸움인 것 같아. 있으면 흔들릴 일이 없는 거야. 내가 문제 풀었는데 뭔가 까리해. 그러면 꼭 OMR 카드 꼭 마킹 할 때 그때
항상 두 개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모르겠어. 그때 선생님 무조건 저 첫 번째 걸로 해서 다 맞았습니다. 다 좋겠지만 가끔 보면 애들이 그때 많이 틀려요 또. 그런 적이 있냐 없냐고 정말. 근데 그때 내 안에 확신이 있잖아? 안 틀리는 거야. 그런 게 맞는 거지. 그 한 끗 차이야 결론은. 내 안에 확신이 있냐 애매하냐. 그래서 그걸로 점수가 또 갈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게 다 점수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돼 항상. 내가 정확히 풀었다. 큰 문제 없다. 이게 따여야 돼. 그래야지 실력이 되는 거야. 자, 유형 5번 갑니다. 이제 함극성 문제야. 함수의 극한의 성질의 문제는 뭐가 핵심이었다겠죠? 수렴하냐? 수렴할 수 있도록 식을 바꿔줄 수가 있겠냐? 그 싸움이야. 이 바꾸는 모든 원리는 수렴하도록 바꿔주는 거야. 자, 그러면 62번부터 몇 가지를 풀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는데 fx가 무한대로 갔다. 그러면 얘는 100% 나중에 fx 나눌 거예요. 이 무한대로 가는 놈을 수렴시키려면 나중에 fx로 나눠줘야 돼. 거의 그래요. 다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리미트 이거 보자마자 눈치를 채야 돼. 무한대로 갔을 때 fx 빼기 gx가 어디로 수렴한다? 2로 간다. 이거 무조건 치환하죠. 얘를 100% 뭐로 치환한다? hx로 치환한 다음에 g를 날려요. 왜냐면 f는 알아. g 몰라. g 날려. 모르면 날리는 거야 항상.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수렴하도록 바꾸는 것인가가 벌써 여기까지 읽는 순간 다 나온 거야 벌써. 사실은 우리는 다 나왔어야 돼. 여러분들은 나한테 배웠으면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배웠으면 안 나오겠죠. 안 나오겠지만 나한테 배웠으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단 gx를 날려야 되니까 자 hx는 어디로 수렴하죠? 2로 수렴하면 gx는 어떻게 되는 거야? gx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죠? fx 빼기 hx인가요? 일단 집어넣어요. gx 대신에 다 뭐로 바꾼다고요? fx 빼기 gx. 그럼 이거 다시 바꿔볼게. 자, 어떻게 되냐 그러면 2fx 되겠고요. 분모에는 3 빼기 얘 뺀 거야. 그럼 fx 빠지겠죠. 그 다음에 마상하면 얘는 플러스 3hx가 나와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fx 빼기 hx니까 2fx 빼기 hx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뭐 한다? 분모 문제를 이제 뭐 한다? fx로 나눠요. 이게 마이너스 fx였을 거야. fx 나누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 남아요. fx 나눴지. fx분의 3hx 이게 분모예요. 그 다음에 fx 나눴죠. 2에다가 fx분의 hx. 그래서 얘네가 지금 fx가 무한대로 가잖아. hx는 2로 가잖아.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야. 그 뭘로 수렴하죠?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다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fx 나눠주는 거는 다 수렴시키고 나눈 거야. 뭐 한번 0으로 가는 거야 얘네들이. 그러면 결론은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기 때문에 다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원리냐? 수렴할 수 있도록 다 식을 변형시켜주는 거야. 모르는 놈은 날려. 원리가 있는 거야. 그냥 뭐 어떤 애들 원리가 안 써있으니까 막 외워서 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야 지금. 바꾸는 모든 원리는 수렴하도록 바꾸는 거야 지금. 기본적인 원리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도 은근히 실제가 많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자 이제 느낌을 한번 가지고 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64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64번 멍하지 마시고요. 우리 우선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죠? 순식간으로 나가. 야 수업 진도 빨리 빼면 진짜 금방 뺄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여기는 생각보다 우리가 배운 지 엄청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풀만하다니까. 그리고 자 이걸 듣는데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 그럼 우리가 뭘 기다리고 있죠? 영상 보면 다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리고 안 되면 또 나한테 또 질문하면 돼. 그러니까 못할 이유가 없는 거야. 지금 모든 게 준비돼 있어. 안 되면
도대만들 뭐 했습니까? 뭐 일단 나눴어? 일단 한번 나눠도 되는데 좀 헷갈리니까 일단 이런 거 나오면요 그냥 치환하세요 gx. 그래서 x제곱분의 gx가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x제곱분의 gx를 써야 되겠죠. 0으로 가는 거니까 아마. 그래서 일단은 gx는 그럼 뭐냐? fx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럼 fx는 gx 더하기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넘기면 2x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치환을 많이 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환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치환을 하는 게 우리 보기 편하다고. 많이도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fx 대신에 gx를 넣어. 그러면 요 두 배가 됐겠지. 두 배가 되면 2gx 4x 제곱이겠지. 2gx 빼기 플러스 두 배니까 4x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써줄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인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야. 5배가 되는 거니까 5gx에다가 5배 되면 10x 제곱이겠지. 더하기 x인 거야. 그 다음에 당연하겠지만 x제곱분의 gx가 0이니까 분모 분자를 다 뭐로 나눈다? 뭐로 나눠? x 제곱으로 나온다는 거야. 수렴하도록 만들기 위해. 나는 원리가. 그래서 수렴하면 보기가 편하니까 항상 수렴을 많이 해. 근데 x제곱을 다 나눌 거야, 분모 분자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배의 x제곱분의 gx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죠? 플러스 4. 얘는 x제곱 나누면 x분의 3. 얘 거는 x제곱분의 1이 됩니다. 이게 분모야. 분자도 마찬가지로 5배의 gx를 뭐로 나누는 거야? x제곱 나누는 거야. 그래서 x제곱 나누면 10. 근데 x제곱 나누는 뭐죠? x분의 1입니다. 그럼 다 보세요. 얘 다 올라가. 얘 다 수렴한 거 아니, 줬잖아, 문제에서. 다 줬어, 안 줬어. 얘 올라가, 얘 올라가. 0. 얘도 0. 얘도 0. 얘도 0. 얘도 0. 다 0으로 가잖아. 그럼 누구만 남아? 4분의 몇만 남는 거야? 4분의 10만 남는 거야. 다 0으로 갔어. 다 없어진 거야. 수렴하도록. 그게 답은 4분의 10이 되는 거지. 답은 그래서 약분하니까 뭐가 된다? 2분의 5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의할 때 여러분들 뭐 어떻게 바꾸는지 원리를 알려주는 거야. 바꾸는 방법은 무수히 많겠지. 근데 결론은 다 똑같아. 수렴하도록 바꾸는 거야. 모든 식의 변형은. 뭔 말인지 알아듣겠냐 지금? 내가 모든 식의 변형을 뭐 외워서 한다. 말이 됩니까 그게? 아이씨, 모르겠어요. 뭐 문제 나올 때마다 다 외워? 저는 뭐 다 외웠습니다. 저는 2567가지의 유형을 다 외웠습니다. 뭐 이런 애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미친 짓이죠? 아이씨, 미친 짓이죠? 아닌가? 뭐 너네 풀 거냐? 나는 그렇게 안 풀 거예요. 절대로. 난 그런 미친 짓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원리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했지? 해설지에 써있을까 안 써있을까? 지훈아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다고.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 내가 왜 그렇게 바꿨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항상. 자, 67번 같은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몇 번 문제는 잘 안 나온다고요? 그래도 67번은 내가 한번 풀어줄게요. 자, 이게 확답형 문제라고 하는데 결론은 개념으로 증명이 되면 참인 거고요. 개념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 그러면 거짓이에요. 반대를 못 찾아. 반대되는 예시를 못 찾는다고 할지라도 거짓으로 풀어야 돼. 그럼 여기 개념은 뭐 쓸 거냐? 함수 극한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각각 수렴하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하게 되겠고요. 나눌 땐 좀 조심해야 돼. 뭐가 되면 안 돼?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된다. 그게 들어간 게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의 성질로 증명이 되면 참이야. 함수의 극한의 성질로 증명이 안 되면 반대되는 예시를 못 찾아도 뭐라고 해야 된다 우리가? 거짓이라고 해야 돼. 그럼 이제 문제 들어가 볼게. 자, 기억. 못 찾아도 거짓이야. 자, fx와 gx의 값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더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증명할 수 있어 없어요? 증명 가능해 안 가능해? 아니,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하잖아. 여러분 다 알았겠지만 각각이 수렴해야지만 되는 거잖아. 둘 다 수렴을 안 하는데 근데 더한 값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는 참이 아니고 거짓이에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잘 보세요. 이런 거야. 그냥 잘 봐. A로 갔을 때 fx가, 봐봐. fx가 있겠고, gx가 있을 거 아니야. 반드시 안 찾아도 그냥 증명 안 되면 돼봐. 얘가 자극한이 있겠고, 우극한이 있겠지, 둘 때. A로 갔을 때. x가 이제 자극한과 우극한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봐봐. 자극한이 마이너스 1이었어. 얘는 자극한이 gx는 1이었어. 얘는 우극한이 1이고, 자극한이 마이너스 1이었어. 각각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겠지. 왜냐면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 존재하지 않을 거야. 근데 더해봐. 더 뭐 나오죠? 둘 다? 0이잖아. 그럼 존재하잖아. 아, 존재 안 존재.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야. 근데 반대 대신은 예시를 못 찾아도 기억은 틀린 거야. 왜냐면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예시 난 금방 찾았지,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 금방 언어 많이 했으니까, 선생님은. 그럼 못 찾을 수 있잖아. 못 찾아도 증명이 안 돼. 항체 극한의 성질로 증명이 안 돼. 그럼 거짓인 거야. 니은을 볼게요. 각각 존재. 뭐랑 각각 존재한다고? fx 더하기 gx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도 존재해? fx 빼기 gx도 존재해. 그럼 뭐가 존재한다고 했냐면, fx 값이 존재하냐 이거야. 당연히 존재하지. 둘을 더해봐. 봐봐. 각각 존재하면은 더해도 존재한다고 해서 안 존재한다고 했어?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이거 두 개 더하면 EFX도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왜냐면 존재하잖아. 그럼 존재하는 거야. 맞아. 존재하고 존재하다는 수렴한다는 얘기야. 수렴하면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다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그럼 증명됐잖아. EFX가 존재하면 당연히 FX 존재하겠다, 안 존재하겠어? 실수배니까. 존재하겠지.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된 거야. 끝이야. 이게 함수극한 형태로 증명이 되는 것들은 그냥 참이라고 무조건. 볼 것도 없다고. 그럼 니은 디귿도 한번 볼게요. 디귿은 누구랑 존재하면 fx랑 뭐가 존재? fx 곱하기 gx가 존재. 근데 fx는 0으로 아니야. fx는 0으로 가지 않는데 fx는 0으로 가지 않아. 극한값 같을 때. 그러면 누가 존재하는지 물어보자면 gx.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얘를 얘로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얘로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나와 얘가. 얘를 얘로 어떻게 하면 돼? 나누면 나오잖아. 얘도 존재한다며. 얘도 존재한다며. 나눠도 존재한다고. 분모가 뭐가 안 되면? fx 0 아니라고 했잖아. 나누면 얘 나와 안 나와? 얘 존재하고 얘는 나눴으니까 나온다고. 증명 가능하잖아. 이것도 맞는 거야. 근데 만약 이게 빠졌어. 그럼 틀린 거다. 각각 존재하면 나눠도 존재한다고 했잖아. 그게 증명이잖아. 함수극한 성질. 증명이 됐잖아. 그럼 되게 맞다고. 자, 리얼은 되겠냐 안 되겠냐? 우리 리얼. 자, 리얼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훈아 생각해봐. 리얼 되겠다 안 되겠다. 증명돼 안 돼, 리얼. 응. 자, 누구로 나눠야 돼? 얘로 나눠야지 증명이 된단 말이야. 아닌가? 얘로 나눠야 되냐? 이렇게 나눠야 되지, 이렇게. 그러려면 얘가 뭐가 안 된다는 게 나와야 돼? 얘가 0이 아니라는 게 나와야 돼. 나눌 때는 분모가 0으로 가지 않는 게 무조건 나와야 돼. 그래야지 수렴한 값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그게 여기 나왔다 안 나왔어? 그래서 리얼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 대신 예시 못 찾아 상관없어. 함수 극한의 성질로 증명이 가능하면 참인 거야. 아니면 뭔 거야? 반대 대신 예시를 못 찾아도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얘가 0이 아니라는 게 나왔으면 맞는 거야, 리얼도.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있는 대로 고르시 하면 답은 뭐가 되는 거야? 니은 디귿. 67번이 뭐가 되는 거야? 니은 디귿이 되는 거죠. 됐나요? 답은 큰 문제가 없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안 된 친구 있으면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거 증명하는 방법 알려줬어요, 이거. 반대 대신 예시 다 못 찾아. 못 찾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가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야. 어쩔 수 없고.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요즘 트렌드가. 근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 그래도 내가 뭐 알려줄 건 다 알려줘야죠. 잘 안 나와, 요즘 이런 문제. 석답형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갔어요. 우성은 뭘로 갔죠, 이제? 영분의 원골. 보면 나올 것 같은 그 문제. 그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일단 0분의 원골인 걸 확인해야 되겠죠? 자, 요런 문제. 요런 문제 풀 때가
롭세 정리 쓰기 가장 좋을 때야. 왜냐면 이거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 근데 위에 몇 차식이야 분자가? 3차식이잖아. 귀찮잖아. 인수분해 할 때 뭐 해야 돼? 조립제법 해야 되잖아. 뭐 할 수는 있죠 뭐. 1. 그 다음 2차식은 0. 3차식 1차 계수 1. 그 다음에 2. 그래서 마이너스를 조립제법 써서 하면 되긴 해. 아이고 안 될 건 뭐 있으니까 하면 되지 뭐. 그치만 그래서 요 분자가 x 플러스 1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면 되겠고 밑에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가서 요 0으로 가는 놈들 없어지는 거죠.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분모는? 분자는 1 플러스 1 더하기 2니까 2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다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근데 얘는 사실 우리가 뭐로 풀어서 간단하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 이런 거 이렇게 안 풀지. 롭세 정리 그냥 쓰는 거야 보자마자 볼 것도 없지 이거 뭐 언제 또 인수분해하고 영분해 보는 본 순간 2x 위에는 어떻게 된 거야? 3x 제곱 더하기 1인 거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좀 4잖아. 마이너스 나오잖아. 훨씬 빠르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롭세 정리를 많이 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왜냐? 일단 귀찮으니까. 알았냐 몰랐냐? 너무 어려워? 자, 그래서 이 0분의 0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0분의 0꼴 문제들을 잘 풀면 되는데, 자, 그럼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 70번 한번 풀어보세요. 70번. 그러면. 70번 문제. 피타는 0분의 0꼴만 쓸 수 있는 거죠. 0분의 0꼴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쓸 수 있는데, 무한대꼴 써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0분의 0꼴에만 쓴다고 생각하면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써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원래 쉬워서 그냥 뭐 써봤자 뭐 간단해지가 않아요 별로. 그래서 0분의 0꼴에 쓰이는 거 제일 많이 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변형시켜야 되겠냐? 수렴하도록 바꿔요 그러면. 자, 이거 0분의 0꼴 문제긴 하지만 이게 0분의 0꼴이 값을 줬어요. 값을 뭐라고 줬죠? 0분의 0꼴을? 뭐라고 줬죠? 그러니까 이 식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거야, 결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0분의 0꼴 문제에 있지만 함수의 극한 성질이 문제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게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봐봐, 이거 fx를 묶어요 위에. 뭐 나오죠? fx를 묶으면 여기 문제가 뭐 남아? fx를 묶으면 플러스 몇이 나오죠? 마이너스 1인가? 이거 모양 나오도록 만들어줘요. 쟤네만 왕따 시킬 거야. 이렇게 곱해졌잖아 두 개가. 얘랑 얘랑 분자는. 분모도 fx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뭐가 남죠? x제곱 마이너스 4잖아. x 플러스 2랑 뭐라고 인수분해하는 거야?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잖아. 그럼 봐봐. 이건들 약분에 사라지겠지. 안 사라져, 사라져. 얘는 어디로 가? 줬잖아. 몇이야? 4. 그럼 얘는 어디로 가? 이게 4고, 이거는 분수에 있는 거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 각각 수렴마다 다 쪼갠 거야. 그러면 얘는 어차피 1이잖아. 얘는 4잖아. 얘는 몇이라고? 마이너스 4분의 몇이야? 1 아니야? 그럼 답 몇이야? 그런 거지. 그럼 왜 이렇게 쪼갰냐 이거야? 아니 다 수렴하도록. 그러면 맞잖아. 모든 저렇게 쪼개는 모든 원리는 얘가 다 수렴한다고 했잖아. 요거 쪼갠 거지 다. 여기 있잖아 여기.
수렴하도록 만든 거지 다. 결론은 기억하라고 해도 이제 안 써있을 수 있어. 그럼 쫄지 말라고. 다 그런 거라고 어차피.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문제들을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뭐 0분의 0꼴인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어. 71번에 보면 좀 헷갈리다. 뭐 하라고? 헷갈리라고. 양수 음수 나올 때 좀 헷갈리라고 어차피. 그 정도밖에 없는 거야. 너무 쉬우니까. 그럼 72번을 봅시다. 뭐 당이라고 돼 있는데 72번에 보면 갑자기 역함수가 나와요. 너무 누구? 자, 3차 함수 역함수는요, 우리 배운 적도 없어요. 세제곱근 함수 나오는데, 배운 적도 없어요. 3차 함수 역함수는. 요거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보자. 그때,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OX분의 F 인버스 X가 뭐가 된다? Q분의 P다. 자, 이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냐면요. 어떤 문제죠? 어떤 문제야? 역함수를 갖고 와서 0분의 0꼴을 조금 더 함수 모형꼴을 바꾼 것 뿐이야. 기본 개념은 달라진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냥 0분의 0꼴이에요. 뭐 달라지겠니?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역함수를 구하면 가장 베스트겠죠? 뭐를 구하면 가장 베스트라고요? 역함수를 구하면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구할 수가 있나? 역함수 구할 수 있나? 일단은 0으로 가면 F0은 몇이냐? F0은 0 아니야? 맞죠? F 인버스 0도 몇이야 그러면? 거꾸로 해도 똑같으니까 F 인버스 0도 몇인 거야? 0인 거죠. 근데 이게 0분의 0꼴이에요. 잘 보면 알겠죠. 맞죠? 아니 분모 0으로 하면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하면 0으로 가잖아. 아니, 맞아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풀어요? 망했어요? 역함수의 미분모는 안 배웠을 테니까.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죠.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뭐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고요, 선생님은.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힘들게 만들려고 PQ를 곱한 거를 냈어요. 꼴인데, 자, 요거를 F 인버스 X 다시 구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Y는 4X 세제곱 더하기 2X라고 되어 있을 때, 자, 뭐 내가 이 문제는 사실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XY를 바꿔요. 뭐를 바꾼다고요?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죠. 대충 봅시다. 이게 X고 이게 Y예요. 4Y 세제곱 더하기 2Y가 되겠고 Y로 묶으면 2Y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2Y 제곱 플러스 몇이 나오는 거야? 1인 거죠.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 요거 계산하기 태조건 써서 이제 가야 되겠네. 어쩔 수 없게 그러면 짜증나겠네요. X를 풀어주면은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네. 태조건으로 가면 이거 완전 제곱식 묶을 수 없나? 문제에서 이거 바꿨을 텐데 짜증나는 문제네요. 자, 쉽게 모양을 찾아봅시다. 이거 역함수 바꾸려고 그러면 세제곱근 나오면서 이제 문제 풀어줘서 이제 세제곱으로 가는 문제인데 상당히 짜증나는 문제인데 어떻게 출제하는지는 사실 알겠는데 계산은 정말 하기 쉽지 않네요. 정말 계산하기 싫은 문제네요.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나올 만한 게 있나? 잠깐만 여기서 1차 함계수까지 같아가지고 2x 플러스 나올 만한 게 없는데 완전 제곱식 묶을 만한 게 있나? 4로 나눠?
안 보이는데. 루트 2 더하기 잘 안 보이네요. 잠깐만. 이거 묶어두면 잘 안 보이네. 바꾸는 게 잘 안 보여요. 지금 선생님 눈에도. 0분의 0꼴이고 거꾸로 가면 되는데 인수분해를 시키면 되긴 하겠지만 xy 바꾸면 이렇게 되지. 이게 계산을 y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분수식으로 그냥 나오고 가야 되나? 계산 바꾸는 게 조금 막히네. 그래서 짜자잔 짠짠. 일단 잠깐만 놔둬봐. 이거 묶는 거 좀 해석 좀 해볼게요. 이거는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잠깐 완전 세제곱으로 묶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세제곱근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잠깐 놔둘게요. 식 바꾸는 것 때문에 73번까지만 쓰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복병이 나와가지고 저거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것도 0분의 뭐다? 0꼴이다 아니다? 우리식이 들어가 0분의 0꼴이죠? 분모 3 들어가면 9 빼기 5니까 2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한다? 유리화 시켜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요거 어떻게 되죠?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5 빼기 2의 제곱이니까 4가 돼서 x제곱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요렇게 나와요. 결론적으로. x 플러스 3분의 루트 x제곱 마이너스 5 더하기 2가 나왔습니다. 3을 대입하게 되면 6분의 3 대입하면 9 빼기 5니까 4죠. 루트 4는 2죠. 2 더하기 2니까 6분의 4가 돼서 답은 3분의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찍어 놓고요. 저거는 선생님이 조금 생각해서 다 찍을게요. 이게 묶여지지가 않네. 자, 72번이 묶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풉시다. 일단 어차피 x만 사라지면 되는 거니까 일단 볼게. 여기에 y는 f 인버스 x 구할 때 y는 4x 세제곱 더하기 2x인데 x, y를 바꾸면 역함수지. x, y를 바꿔볼게. 그럼 이렇게 되나?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여기서 y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f 인버스 x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 y를 묶어볼게. 그럼 이게 4y 제곱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없어지기 때문에 y를 한번 구해볼게. y는 그럼 뭐가 되냐? 4y 제곱 플러스 2분의 몇이 된다? x가 되는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f 인버스 x야. 근데 사실은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 건데 근데 여기도 뭐가 있는 거야? 사실은 여기도 뭐가 있는 거야? 여기도 사실은 f 인버스 x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y는 다 f 인버스 x야. x, y 바꾼 다음에 y 정리해주면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넣어요. 그냥 f 인버스 x에다. 그러니까 결론은 x만 뽑아냈는데 요 x 뽑아낸 거는 약분시키려고.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나중에 5x가 되겠고 밑에가 요 f 인버스 x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4의 f 인버스 x에 뭐가 된다? 제곱 더하기 2분의 x. 이렇게. 근데 결론은 이렇게 이제 남겨놓으면 이제 x가 약분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지. 그 다음에 f 인버스 제로는 뭐야? 이거 0으로 가면 이거 뭐로 간다겠어 이거? 0이잖아. 그럼 여기 2분의 1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에는 뭐가 남냐? 5가 남는 거고 분자는 2분의 1이 남는 거야. 이렇게 해서 뭐가 되죠? 10분의 1. 그래서 PQ가 10분의 1이 돼서 요거 두 개 곱하면 PQ를 곱하면 10이 된다. 이렇게밖에 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72번 이렇게 풀도록 할게요.